안녕하십니까. 군의쌤 이강군입니다. 오늘도 군의쌤의 자연건강 치유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육신 가운데서 관성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아극자는 관성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은 나를 극하는 것이 관성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간의 오행을 극하는 것이 관성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일간을 극하고 음양이 같은 것을 편관이라고 하였고, 일간을 극하고 오행이 다른 것을 정관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면 먼저 편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편관이라는 것은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일간이 자신을 극하고 오행의 음양이 같은 것을 편관이라고 불렀죠. 그렇다면 일간이 목인 경우 오행의 상극의 원리에 의해서 금금목으로서 금이 이 경우에 관성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일간에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간목이 왔을 경우 천간에는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경금이 오는 경우 편관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지지에도 역시 양의 기운을 띠고 있는 신금이 오는 경우 편관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일간이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을목인 경우 천간에는 역시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신금이 오는 경우에 편관이라고 부르게 되고, 지지에도 음의 기운을 띠고 있는 유금이 오는 경우 역시 이것을 편관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번에는 일간이 화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경우 수국하에서 이 경우에는 수가 관성에 해당이 됩니다. 그 중에서도 일간이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병화인 경우 역시 천간에 수의 기운 중에서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임수가 편관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지지에도 역시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해수가 오는 경우 편관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일간이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정화인 경우에 역시 천간에는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계수가 왔을 때 편관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지지에도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자수가 왔을 때 우리는 이것을 편관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일간이 토인 경우에 목극토로서 이 경우에는 목이 관성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일간이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무토인 경우 천간에 역시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간목이 왔을 경우 편관이라고 부르게 되고, 지지에도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임목이 왔을 경우 우리는 이것을 편관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일간이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기토인 경우 역시 천간에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을목이 왔을 경우 편관이라고 부르게 되고, 지지에도 음의 기운을 띠고 있는 묘목이 왔을 경우 우리는 이것을 편관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번에는 일간이 금인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간이 금이라면 화극금으로서 이 경우에는 화가 관성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양의 기운을 띠고 있는 경금이 일간에 왔을 때 역시 천간에 양의 기운을 띠고 있는 병화가 편관에 해당이 될 것이고, 지지에도 양의 기운을 띠고 있는 사화가 왔을 때 우리는 이것을 편관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번에는 일간이 음의 기운을 띠고 있는 신금인 경우 천간에는 역시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정화가 왔을 때 우리는 이것을 편관이라고 부르고, 지지에도 역시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오화가 왔을 때 우리는 이것을 편관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일간의 오행이 수인 경우에는 토극수로서 이 경우에는 토가 관성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일간이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임수인 경우에 천간에 역시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무토인 경우가 편관에 해당이 될 것이고, 지지에도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진토와 술토가 오는 경우 이것을 편관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일간이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개수인 경우에도 천간에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기토가 오는 경우 우리는 이것을 편관이라고 부르게 되고, 지지에도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축토와 미토가 오는 경우 이것을 편관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러한 편관의 인간관계를 살펴보면 남자에게 있어서 편관은 아들에 해당이 되고, 여자에게 있어서 편관은 애인이나 남자에 해당이 됩니다.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뒤에 편관의 성격을 설명하면서 다시 한번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관의 성격을 알아보면 나를 극하는 것이 관성이고, 그 중에서 편관은 나를 극하면서 오행의 음양이 같은 것을 말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편관은 일명 칠살이라고도 부르게 되는데, 그 이유는 천간이나 지지 모두가 일곱 번째는 상극작용을 하기 때문입니다. 우주의 모든 만물은 생로병사의 윤회를 되풀이하면서 순환운동을 계속하게 되는데요. 생한 것은 반드시 죽음이 있어야 되고, 그 죽음은 또 다른 생과 연결이 되었을 때 무한하게 우주 순환은 계속해서 이루어진다고 보는 것입니다. 인성이 만물을 생하는 것이라면 칠살은 만물을 사멸하게 하는 작용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편관은 고통과 질병, 재난과 애군, 파상과 단면과 같이 아주 흉하고 천한 일을 일컫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편관은 일반적으로 무서운 것으로 취급되게 됩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편관이 무서운 면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용감하고 강직하며 투쟁심과 위협심을 갖춘 무관으로서 적진을 격파한 개선장군이나 혁명을 일으켜서 권위와 명예를 한손에 움켜잡은 군왕처럼 권세 화신이 되기도 합니다. 편관의 판단법은 오행의 생극화합의 원리를 잘 살펴야 되는데, 사주에서 식신이 있어서 이러한 편관을 제어하거나 인성에 의해서 상생이 되어서 순환이 되든지, 또는 양인과의 합으로 억제가 되면 문무를 겸한 대권의 상으로 올라서지만, 생화제복이 없으면 본래의 흉악한 소인배와 같은 기질로 예절과 질서를 어지럽히고 편법적인 일이나 투쟁, 폭력, 살상 등으로 자신을 괴롭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편관을 칠살이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편관은 남자에게는 자식이나 후계자가 되고, 여자에게는 남자친구나 또는 애인이 됩니다. 사회적으로는 군인, 경찰, 법관, 검사, 수사관, 감사관, 세관원, 그리고 깡패, 흉폭자, 죄수, 협객, 무법자, 환자나 시체 등이 이에 해당이 되고, 그리고 무기나 흉기, 위험물, 폭발물, 고문기구, 구속영장, 교소도 등이 또 이러한 편관에 속하게 됩니다.
자연현상으로는 폭염이나 혹한, 그리고 폭풍이나 태풍, 홍수나 폭설같이 자연재해가 이에 속하게 되고, 정신적으로는 영혼을 의미하거나 귀신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평간의 성격은 한마디로 의리와 안정을 무엇보다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인데, 의협심이나 투쟁심이 강해서 강자를 꺾고 약자의 편이 되기도 합니다. 때로는 자기보다도 훨씬 강한 상대를 대항해서 육탄으로 돌진하는 강인함도 지니고 있습니다. 영웅적이거나 보스의지를 가지고 있어서 자기에게 도움을 청하면 이해득실을 가리지 않고 희생을 감수하고서라도 도와주지만, 상대가 자신을 이용하거나 억압을 하게 되면 수비형에서 공격형으로 바뀌어서 상대를 그대로 두지 않는 그러한 성격도 가지고 있습니다. 편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머리도 좋고 남을 꿰뚫어 보는 눈도 가지고 있고, 때로는 인정에 끌리지도 않고 남의 의표를 정확하게 찌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결점으로는 아무 일에나 관여하기를 좋아하고, 사소한 일에도 상세에게 대들거나 비유를 건드려서 비난을 받는 경우도 종종 있게 되는데, 이는 자신의 역량을 과신하는 데서 오는 오만이나 방신 때문입니다. 그리고 편간을 가진 사람은 머리가 좋기 때문에 권모술수를 아주 능사로 하는 엉큼하거나 기묘한 사람 같은 인상을 주기도 하지만, 사실은 엉큼한 것이 아니라 머리가 너무 좋기 때문에 책략에 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또한 편간을 가진 사람은 사람을 쓰는 솜씨가 뛰어나서 부하나 손 아랫사람을 자기 뜻대로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손 아랫사람이나 부하를 자유로이 풀어놓은 듯 하지만, 풀어놓은 듯 하면서도 파악할 것들은 샅샅이 다 파악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 편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의 구별이 지나치게 명확해서 손해를 보는 경우도 종종 있게 되는데, 섣부른 판단으로 시류에 편승해서 돌진하거나 부안해동하게 되면 씻을 수 없는 과오나 차질을 가져오게 됩니다. 사주에 편간을 가지고 있는 여자의 경우에는 가정에만 틀어박혀 있으면 부부의 인연이 바뀌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편간을 가지고 있는 여자들은 여걸적인 기질이라서 폭발적인 성격을 남편 한 사람에게만 쏟아놓게 되므로, 아무리 신경이 무딘 남편이라 할지라도 이러한 폭발적인 여자의 성격을 견뎌내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는 밖으로 나가서 활동하는 것이 오히려 남편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것입니다. 이러한 여걸적인 기질 때문에 남자를 누르고 남자와 당당하게 겨뤄서 나갈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가정과 일을 양립시켜서 나갈 수 있는 능력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편간을 가지고 있는 여성들이 밖에 나가서 활동을 하는 경우 전혀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여자의 사주에 정관과 편간이 함께 혼잡되어 있거나, 또는 편간이 많이 있으면 재가를 하거나 정부를 두어서 색정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여자의 사주에는 정관이나 편관 그 중에서 어느 것이든지 하나만 있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남자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하나의 편관으로 중화되면 부귀공명하고 자손이 번창하고 문무를 겸비하여서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게 되지만, 편간이 너무 많으면 주색을 좋아하고 다투기를 잘하고 남에게 굽히기를 싫어하면서 성질이 바람같이 급해서 자칫하면 빈천하거나 병약해서 단명하기 쉬운 그러한 성격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정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간이 나를 극하고 오행의 음양이 다른 경우를 정관이라고 부른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목일간인 경우에 정관의 분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편관에서와 마찬가지로 정관인 경우에도 목일간인 경우에는 금금목으로서 나를 극하는 것이 금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금이 정관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일간에 양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간목인 경우에 오행의 음양이 다른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신금이 오는 경우를 정관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지지에도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유금인 경우가 정관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일간이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을목인 경우에 천간에는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경금인 경우가 정관에 해당이 될 것이고 지지에도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신금인 경우가 정관에 해당이 될 것입니다. 일간이 화인 경우에 수극화로서 이 경우에도 수가 관성에 해당이 될 것인데 그 중에서 일간이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병화 경우에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계수가 정관에 해당이 될 것이고 역시 마찬가지로 지지에도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자수가 정관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간이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정화인 경우에 천간에는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임수가 정관에 해당이 될 것이고 지지에도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해수가 정관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일간이 토인 경우엔 목극토로서 이 경우에는 목이 관성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일간이 양의 기운을 띠고 있는 무토인 경우에 천간에 음의 기운을 띠고 있는 을목이 정관에 해당이 될 것이고 역시 지지에도 음의 기운을 띠고 있는 묘목이 정관에 해당이 될 것입니다. 일간이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기토인 경우에 천간에 양의 기운을 띠고 있는 간목이 정관에 해당이 될 것이고 지지에도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임목이 오는 경우를 정관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번에는 일간이 금인 경우에 화극금으로서 금을 극하는 것이 화이기 때문에 이 경우는 화가 관성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일간이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경금인 경우에 천간에는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정화가 정관에 해당이 될 것이고 지지에도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오화가 정관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일간이 음의 기운을 띠고 있는 신금이라면 천간에는 양의 기운을 띠고 있는 병화가 정관에 해당이 될 것이고 지지에도 양의 기운을 띠고 있는 사화가 정관에 해당이 될 것입니다. 이번에는 일간이 수인 경우에는 토극수로서 이 경우에 역시 토가 수를 극하기 때문에 토가 관성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일간이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임수인 경우에 역시 천간에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기토가 정관이 될 것이고 지지에도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축토와 미토가 정관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일간이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계수인 경우라면 역시 천간에 양의 기운을 띠고 있는 무토가 정관에 해당이 될 것이고 지지에도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진토와 술토가 정관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정관의 인간관계에 대해서 알아보면 남자에게 있어서 정관은 딸이나 자식, 조카에 해당이 되겠고 여성에게는
남편, 결혼, 증조모가 정관에 해당이 됩니다. 이 역시 뒤에 정관의 성격을 설명하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얘기한 것처럼 정관은 나 자신인 일간을 극하는 오행 중에서 음양이 다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관성에서 얘기하는 관이라는 것은 관리를 한다는 뜻으로 우주 만물이 존속하기 위해서는 법칙과 질서가 있듯이 가정이나 단체나 국가 그리고 사회에서도 이와 같은 법칙과 질서가 필요한데 이것이 바로 정관으로서 도덕이요 법이 되는 것입니다. 오행이 서로 극하거나 음양의 조화를 이루어서 한 남자가 한 여자와 결합해서 윤리와 도덕으로 가정을 이루고 국가에서는 정부와 관청이 있어서 규범과 제도와 법으로서 국민들을 공정하고 무사하게 보호하고 지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 정관입니다. 이러한 정관은 남자에게는 자식과 명예, 직장이 되고 여자에게는 남편이 되기 때문에 정관의 향방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사회적으로서는 질서, 책임, 도덕, 윤리, 제도, 법, 권리, 명예, 정치 등을 의미하고 관공서나 국가기관 또는 관료나 직장, 공문서나 각종의 관원문서, 자격증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주에 정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주위의 신망이 두텁고 존경받는 중견관료나 대기업의 중역이나 간부로 보게 됩니다. 정관의 성격은 일반적으로 질서와 예의를 존중하고 명예를 소중하게 여기고 준법 정시를 하는 사람으로서 집안에서는 형제간에 우애하고 부모에게 효도하며 자녀들에게는 자상하면서도 또 엄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정관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모범사원이며 모범가장으로서 용모가 단정하고 정신도 준수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정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재물보다는 명예를 중요히 여기고 또 편법을 싫어하고 원리 원칙만을 고수하다 보니까 인간적으로는 좀 딱딱한 면이 없지 않고 자존심이 또 강해서 자칫하면 다른 사람들과 불화가 쉽게 일어나지만 그러면서도 명랑하고 대범한 인품을 선천적으로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신용과 책임을 생명처럼 여기는 까닭에 무책임한 행동을 하거나 남에게 폐를 끼치는 일을 절대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신용과 책임을 따지다 보니까 실속보다는 명예를 취하는 이런 경향이 있어서 체면치레 위주로 처세를 하려는 경향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제도 비교적 원만하고 돈도 곧잘 쓰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돈에 아주 관심이 없는 것은 또 아닙니다. 계획을 세워서 실행하는 타입으로 낭비는 싫어하는데 또 쓸 때는 쓸 줄 알지만 매사에 너무 세밀하게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실행력이 따르지 못하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정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소탈해 보이기는 하지만 융통성이 없고 모험을 좋아하는 것 같지만 또 실제로는 그렇지도 않은 경우가 허다합니다. 따라서 내면보다는 외면에 더 많은 신경을 쓴 것이 이러한 정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밖에서는 사람들과 친화적이고 사교적이기도 하지만 가정에만 돌아오면 말이 없고 무뚝뚝해지는 사람이 많은데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정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애인으로 사귀기에는 재미없는 스타일이지만 건실성 하나로만 보면 최상의 남편에 속하기 때문에 이러한 아기자기한 것까지 바란다면 이런 정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겐 좀 무리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정관이라는 것은 여성에게 있어서는
남편을 의미하므로 이러한 정관을 가지고 있는 여성들은 현모양처의 자질을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만큼은 맡겨놓고 돌보지 않아도 실책을 범하는 법이 없어서 남편이 안심하고 밖에서 일할 수 있는 이러한 타입이 정관을 가지고 있는 여성의 특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관성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관성에는 오행에 따라서 편관과 정관을 분류하고 그리고 각각의 편관의 성격과 정관의 성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육신의 마지막 성격인 인성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제 강의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강의가 여러분들의 학습에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